역시 사무에서 했던 거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청사네요. 이거는 천상설계 했던 거를 보고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모델링 된 걸 보면 건축 있고 구조 있고 토목 있고 조경 있고 기계 분야 있고 전기 있고 통신 소방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거는 조경 빼고 토목 빼고 전기 빼고 통신 빼고 소방도 빼고 그래서 기계 설비 그 다음에 건축 구조 기계 설비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되고 이 기계 설비 안에 여러분들이 파이프 설계 따로 그 다음에 덕트 설계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 가면은 사실은 그게 하나인데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델링 하는 거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의 1 정도 건축도 10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랩이 파일이 그래서 여기는 건축 구조 조경 외피 대지 외피 공간 소방 전기 기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 파일을 만들었다 라고 나오죠. 10개 파일을 만들었다 라는 거는 링크되는 게 총 10개 파일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여기 외피랑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구조와 관련된 외피 쪽일 거예요. 지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고 지하 마감 이런 부분 여기 들어갔을 거고 이 외피 같은 경우에는 커튼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따로따로 모델링을 했죠. 근데 우리는 얘는 안 만들 거니까 이것만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을 나눌 때 내벽 따로 외벽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벽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건축에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이라고 나오는 건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해요.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그때 써먹는 거예요. 이건 안 만듭니다. 소방은 아까 소화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우리는 안 만들고 전기 안 만들죠. 기계 만들어야 되고 토목 안 만들죠. 구조 만들고 조경 안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모델링 된 걸 보면 건축이랑 구조를 같이 보여주는 거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디테일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정도로 만들면 사실 가장 좋지만 이 정도로 만들면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목 조경 MEP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MEP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MEP만 하면 되고 MEP도 보면 파이프가 엄청 많죠. 덕트도 엄청 많고 배관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딱 두 개만 급수 배수만 딱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설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설비 모델링 디테일이 여기도 보이지만 기계실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고 이게 뭔지도 잘 우린 이해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네모 박스만 이렇게 딱 만드시면 됩니다. 네모 박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덕트도 그렇지만 이 사이즈가 중간에 변해요. 항상 똑같은 크기로 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변하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설비 도면을 구했으면 거기에 표현이 돼 있을 건데 만약에 그거를 못 구했다고 하면 그렇게 작아지는 것까지는 안 바랄게. 그냥 하나의 사이즈로 쭉 만들어지는 것 정도만이라도 표현을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이해하기 쉽죠. 개통도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으면 보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취합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선생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모델링해서 이렇게 취합한 모델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취합된 모델링을 보면서 실제로 모델링을 했을 때 내가 시스템들을 얼만큼 알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이게 설계가 똑바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모델링도 시키는 거예요. 이건 패밀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패밀리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거는 있는 거는 쓰시고 없는 거는 추가로 만들지 말고 박스 형태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박스 형태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 어렵고 용량이 무한대로 커져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복합벽체도 종류가 사실 엄청 많은데 복합벽체도 될 수 있으면 생략하세요. 복합벽체 생략하시고
바닥 같은 경우에 그냥 슬라브 하나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 디테일 도면에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그냥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둥 중에 이런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철골이 이렇게 H빔이나 I자빔이 이 안에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만들지 마시고요. 이런 콘크리트 기둥을 그냥 쓰세요. 쓰는 대신에 주석으로 요 H나 I자 빔 형태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H만 이렇게 주석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못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기들이 쓰려고.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만드시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지 마세요. 있는 거 쓰시고 없으면 박스 형태로만 간단하게 만드세요. 소방 관련된 것도 많이 있죠. 이거 다 모델링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모델링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피 작업한 거 보면 이게 커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층별로 뭐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마다 이게 커트널도 똑같은 커트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면, 그 다음에 후면 뭐 이렇게 해서 디테일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 하는 게 외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피 시스템 하나만 똑바로 모델링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 정도의 디테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 수 없죠. 이렇게 만드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멀리언 스팬드럴 정도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무섭죠? 이거 만들 수 있나 싶죠? 사실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임무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 또 그다음 뭐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죠. 그냥 어떤 게 있는지만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쭉 보면 지난 3학년 2학기 여러분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특강도 하고 설명도 해줬는데 실제로 회사 가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BIM으로 설계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 이런 걸 회사에서 바라고 여러분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내가 이걸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회사 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맛배기만 연습해 보는 건데 이미 다 나와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회사 가면 이 도면 그리는 것부터 BIM으로 작업을 하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를 모델링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좀 힘들어도 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좀 버티기를 바래요.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걸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아마 못할 거예요. 뭐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 보면서 눈으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간섭 검토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나비스웍스도 배웠었죠?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죠? 물론 뭐 복잡한 거 다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그죠? 물론 우리 보고서에 이걸 넣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에 이걸 넣으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계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간섭이 났다 그러면 그 간섭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잘못 설계된 게 덕트가 가다가 이렇게 꺾여야 되는 부분이 생겼죠. 이렇게 많이 꺾이면 특히 이렇게 90도로 꺾이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 부하가 걸려요. 공기도 물도 그렇지만 공기도 가다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부딪히면 여기에서 튕겨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이리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바람을 뿜어주고 있는데 뿜어준 바람이 여기 탁 막히면
일부는 이 밑으로 흘러가겠지만 일부는 튕겨서 여기서 오는 이 바람을 막아버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설계는 이거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계 안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 거야. BIM으로는 이런 거 보려고 만드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거 갤러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지나가다가 관을 통과하는 이런 2D에서 보면 이런 걸 못 잡지. 그죠? 3D에서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간섭 체크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 비용의 한 10%, 20%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체크 잘해줘도 돈을 아끼는 거예요, 사실. 스케줄링 하는 거고, 스케줄링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이렇게 만든다. 여기 보면 K-BIMS라고 깨알같이 써있죠? 이 K-BIMS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K-BIMS라고 BIM 국내 표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선생님이 그 과제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K-BIMS 작업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 K-BIMS가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K-BIMS라고 하는 거는 국가 표준 플랫폼이에요. BIM 플랫폼. 그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거든. 해안에서도 만들어야 되지만 사무에서도 당연히 이 K-BIMS 플랫폼에 맞춰서 이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일람표를 만들면 전부 다 이 K-BIMS 기준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도면을 보면 여기는 컬러링이 좀 돼 있죠. 이거 컬러링 하는 거, 색상표 넣는 거 레빗에서 배웠죠. 여기서 예쁘게 이렇게 색상을 넣었는데 우리 만드는 도면에서는 사실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 있다고 해서 뭐 점수 더 주고 없다고 해서 점수 까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보기는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면 첫 번째는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 안에 정보들이 충실하게 들어있고 그게 핵심이거든. 이렇게 만들면 보기도 좋고 그죠? 추가적으로 얘를 설명하는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거 있어도 좋고 3D가 있어도 좋고 그죠? 보고서를 만들 때 여러분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때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잖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층별로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닝에 관련된 것도 같이 설명하고 물량 산출하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그죠?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까먹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물량 산출 이거는 비내력벽 관련된 마감 재료들에 대한 빔 산출이네요. 어느 정도 수량이 들었는지 그리고 뭐 멀리언 나와 있고 유리, 석재, 커튼홀 관련된 거네요. 여기 보면 바닥 마감, 그 다음에 천장, 계단, 창, 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얘는 비내력벽 마감 재료가 얼만큼 들어간지 뽑은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바닥 마감 재료가 얼마 드는지 뽑은 거고 이거 나중에 다 돈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가 마감 재료 쓰였는지랑 면적이 어느 정도 수량이 들었는지 이런 거 쭉 뽑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쭉 보여주는 이런 거를 나중에 이건 팁인데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BIM으로 모델링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넣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큰 설계 사무실 있죠. BIM 발주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입찰을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폴에 넣었잖아? 그러면 훅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잘 없거든. 배울 때도 없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준도 아니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줄 안다 그러면 회사에 되게 좋아요. 모델링을 할 줄 아는 친구는 많지만 모델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친구는 정말 드물거든. 그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좋아합니다. 사실. 쭉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쉽잖아. 그죠? 가시성 들어가서 이거 다 끄면 되잖아.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끄면 되죠. 되게 쉬운 건데 사실. 쉬운 건데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문제지. 그래? 석재가 들어간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 사실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금방 만들 거라고 봅니다. 슬라브, 그죠? 구조. 여기는 이거 뭡니까? 철골. 철골이네. 철골이
이 철골이 뭐라고 써있는지 사이즈가 800, 600 종류별로 다 있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800 곱하기 800 얘가 몇 개 들어갔는지만 따로 뽑고 여기 나온 것처럼 650 곱하기 650이 몇 개 들어갔는지 따로 뽑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사실 더 좋아하지. 여기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복합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더 좋지. 하지만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좋아하지. 그죠? 이렇게 해서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엑셀로 만드는 엑셀로 내보내는 것도 스님이 얘기해줬죠. 물량 뽑으면 레빗에서 그걸로 보고서 만들어서 그걸 엑셀로 변환하는 방법 가르쳐줬었지.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으니까 아마 지나가는 걸로 듣고 까먹은 친구들 많을 텐데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표로 딱 정리하기가 아주 쉽지 않죠. 만드는 방법. 시간대별로 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렌더링 하기 전에 세팅할 때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햇빛이 어디서 들어온지 일형, 그러니까 일형 또는 음형 이런 거 분석할 때 쓰는 건데 그걸 여기도 이제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된다 딱 나오죠. 동지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해요. 이런 거. 사실 대단히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게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정말 괜찮지. 그죠? 깔끔하잖아. 그 다음 뭐 태양광 발전을 어디 할 건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1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뭐 계획상 어디에 그냥 설치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사실 간단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류 분석됐네 여기는. 이거는 윈드 터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지금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서 요렇게 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 0에서부터 몇 미터 높이에서의 바람 불어오는 거를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 끊을 수도 있고 이거는 기류 정보, 기후 정보 데이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윈드 터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다이어그램 만들 때 많이 써먹었던 건데 간단하면서 괜찮아요. 이거는 에너지 플러스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여기서는 끝이 나네요. 이게 사무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괜찮죠? 잘 만들었죠? 이게 실무에서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잘 몰라서 그리고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취업 뭐 따놓은 당상이죠. 자, 해안에서 한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시 설계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아까 나온 것보다 좀 더 약간 보고서틱하죠. 앞에 있는 게 약간 포트폴리오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좀 보고서 느낌입니다. 이 건물을 만드는데 개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했다가 다 나와요. BIM 어디 적용했냐? 공간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각. 아까 앞에 사무에서 할 때도 이런 수준으로 쪼개놨죠. 이런 분야로 쪼갰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정도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딱 쪼개놨죠. 시각화 작업 다 할 거고 품질 검토 할 거다. 법규, 그 다음에 건축, 구조, 전기 해서 간섭 뭐 이런 거 품질 평가 할 거다. 그 다음에 수량 뽑을 거다. 에너지 효율 분석할 거다. 수치 분석할 거다. 환경 시뮬레이션 피난 1조 이거 앞에서도 했죠. 그거 할 거다. 이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여기 할 거라고 딱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거기 추가적으로 얘는 음향, 온도 뭐 이런 것도 했고 시각검토, 공정검토 공정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공정 시뮬레이션 기억납니까? 나비스웍스에서 하는 거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 파트가 뭡니까? 시공빔이라고 돼 있죠. 설계 파트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시공 파트에 붙어 있는 건데 시공 파트에서 할 거를 미리 땡겨서 건축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느는 거긴 하지만 설계 품질 면에서는 엄청 좋겠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시공 도면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 2D 설계에서 못하는 건데 BIM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죠. 버전 2017년도 버전을 쭉 했어요. 여기 나비스웍스, 솔리브리 이런 거 썼다라고 나옵니다. 솔리브리 여기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모델 뷰어라고 되어 있는데 솔리브리 모델 체커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룰셋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법규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거를 여기서 사용해요. 선생님도 솔리브리 써봤는데 이 솔리브리가 이 룰셋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서 실무에서도 많이 안 쓰거든. 이거를 좀 잘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 취업할 필요 없어. 회사 차려도 성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모델링 업무,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업무, BIM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업무, 실시 설계 도면 산출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업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BIM 에너지 검토, 이게 되게 포지션이 크죠? 여기 딱 써 있잖아. 그죠? 시간은 3%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여기 딱 써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 수량 산출 이런 것도 보면 딱 써 있잖아. 2%밖에 안 하는 건데 써놨잖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계 사무실에서 중요하게 BIM 업무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량을 뽑는 거랑 에너지 효율 검토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좋아하지. 보통의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모델링. 모델링도 사실 똑바로 못해.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보다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요 정도 모델링밖에 못하니까 39% 정도 회사에서 생각할 때 얘네는 100점 만점에 한 40점밖에 안 되는 애들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간섭 검토를 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수량도 뽑을 줄 알아. 이거는 당연히 못하니까 빼버리고 에너지 분석도 할 줄 알아. 그러면 여기 3%, 2%, 5% 합쳐가지고 얼마야? 10%잖아.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49점인 거야. 그지? 49점. 그 외에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들 요걸 합친다 치면 여러분들은 55점 정도 되는 거야. BIM 업무를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55점짜리인 거야. 실시 설계는 당연히 할 줄 모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는 회사 가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이건 빼고 55점짜리 인재인 거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100점 만점에 다른 거 못하지? 그럼 39점짜리 이거 합친다 쳐도 45점짜리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10점이라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지? 중요하겠죠? 회사에서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이런 것들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 어떤 식으로 빔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이건 나중에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이 BIM 발주를 냈던 건축주한테 이거를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쭉 한 거야.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다 표현을 해주고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는지 다 이렇게 적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뭐 기계전기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내려가 볼까요? 토목도 있고요. 이런 거 빔 데이터 적용 대상 작성 결과 실제로 내가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BIM 활용해서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 요런 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죠? 쭉 나옵니다. 어디에 썼다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사실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면 오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찾아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만큼 설계 품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분들도 있어요. 오류만 검토해주는. 이거니까. 넘어가. 그리고 오류만 이런 데이터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앞에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여기 보면 자체 제작한단 말이야. 이런 거 없는 것들은 자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직원들도 있어. 회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내. 그런 사람도 필요하거든. 그래야 설계할 때 쓰니까.
회사에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구축해 주는 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간 관련, 장애인과 관련된 거. 이건 뭐지? 피난과 관련된 거. 디자인 검토할 때 여기 보면 뒤에 켜놨죠. 그죠? 그래서 뷰어를 이용해서 모델링한 거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발주처 보고라고 딱 써있죠. 그죠? 커튼을 대안 검토할 때 모델링 한 거를 체크하고 설계 검토할 때 쓰는 것들이죠. 이런 거 눈에 거슬리는 부분 찾아내가지고 갖고 오는 거 중요하죠 사실. 설비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찾아내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지만 뭐가 있는지는 좀 체크해야죠. 여기도 나비스웍스 썼죠. 거의 모든 회사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 하는 업무들도 거의 비슷비슷해. 정해져 있어. 선생님도 해봤지만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간섭 검토 및 처리 결과 목록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1이거든 사실. 이게 만들어내는 게 1인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요 사실. 많이 찾을수록 유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 찾아냈다 고쳤다. 이런 데 하나 찾았다 고쳤다. 이렇게 해주면 BIM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와닿잖아.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걸. 이거 눈으로 보면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도면으로 보면 찾기 힘든데 이렇게 3D로 탁탁탁 찾아서 해주면 이거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장난 아닌데 그거를 세이브해 주는 거거든. 이게 건물 짓는데 여러분들 얼마가 들지 감이 안 오겠지만 뭐 100억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억 중에 간섭 체크를 잘해가지고 10%만 세이브할 수 있으면 10억을 아끼는 거야. 엄청나죠?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회사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찾으면 그만큼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거야. 이렇게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이렇게 간섭 체크한 거를 나비스웍스나 여기서 했다라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찾아서 내가 이렇게 설계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걸 포포를 딱 보여주잖아. 엄청 좋아해. 설계를 변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간섭 같은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건축 자체에서 간섭 없어요. 구조 자체에서 간섭 없어. 근데 구조랑 설비랑 간섭이 일어나고 구조랑 건축이랑 간섭이 일어나고 이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 외에 간섭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실력이 없는 거야. 왜냐면 건축하는데 벽이 있고 문을 달아야 되는데 벽과 문이 간섭이 일어났다? 잘못한 거지.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 그죠? 근데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구조랑 크로스 검토를 해보면 구조가 변경돼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뭐 건축이 변경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지. 왜냐면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간섭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좀 혼나야죠.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이 보면은 건축 안에서 잘못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두 개가 크로스 체크할 때 간섭 난 거. 여기도 보면 덕트랑 인테리어가 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덕트랑 토출구랑 이런 거는 이거는 건축과 관련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이 토출구라고 하는 얘는 얘랑 얘가 간섭이 일어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많죠. 옥상 정원 밖으로 벽이 노출됐다. 이거는 좀 혼나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수량도 여기서 뽑았죠. 수량 아까 사무에서도 뽑죠. 뽑습니다. 수량을 다 뽑아냅니다. 수량 뽑는 것도 일반 견적에서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뽑으면 사실 잘못된 건데 이렇게 뽑아야 돼. 요렇게 뽑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 어쨌든 뭐 이거는 디테일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보면 규격, 그죠? 보
그 사이즈별로, 그죠? 사이즈별로 수량을 뽑아내자. 그죠? 이런 거. 이거는 엑셀로 내보내기 한 걸 표로 쭉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모델링만 돼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수량 데이터 쭉 있고, 넘어가서, 이게 뭐죠? 기둥에 관련된 거. 도면 넘버링 하는 건데, 이건 뭐, 넘어가고, 목록 넘어가고, 이게 뭐죠? 아, 이거는 레빗에서는 모델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출력하면 이렇게 시트에다가 시트 뭔지 기억나죠? 시트에다가 도면을 이렇게 붙여넣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시트로 나중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모델링 된 거를 시트에 옮겨서 이렇게 도면화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쓰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안 쓰니까 사실 까먹거든. 그래서 다음에 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자꾸 해야 늘어요. 어쩔 수 없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창호 일람표도 만들었네요. 창호 일람표는 만들기 좀 까다로워요. 선생님도 만들다가 이거 너무 일도 많고 복잡해가지고 그때 빼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뺐는데 저것도 사실 2D 도면에서는 쉬운데 3D로 만드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도 에너지 관련된 거 했죠. 에너지 성능 분석하고 이거 보니까 1조 분석한 건가요? 일사량 분석한 것 같네요. 투시도 나중에 뽑아낸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투시도를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투시도보다 중요한 이 동영상.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만드는 거 과제로 냈던 거 기억나죠? 지난 학기에 3학년 2학기 때 과제로 동영상 만드는 거 했잖아. 그죠? 트윈 모션 가지고 요즘은 동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영상 만드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2D로 만드는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포폴은 2D지만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할 때는 동영상을 가지고 많이 해요. 2D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도 동영상 만드는 거는 틈틈이 좀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사용한 거 보면 쭉 보면 트윈모션 썼지. 그지? 그래서 트윈모션이랑 나이스웍스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이유가 실제로 회사 가면 쓰는 프로그램들이 저런 거라서 그래. 사실 안 가르쳐줘도 가서 배우면 되긴 하는데 가서 배우면 늦어. 지금 배워야 돼. 나중에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라고 하는 게 빔으로 만든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저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엄청 많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사실 저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훑어보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사실 셀프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고 선생님이 몇 가지 정해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올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과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더 연습할 거잖아. 그지?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지금 선생님보다 더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나보다 더 잘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교수님 우리는 이런 거 쓰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교수님이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거꾸로 선생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과제로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 사실 지금 보여준 자료들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긴 한데 나눠주면 좀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눠두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일단 녹화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녹화된 화면을 캡처해서 보던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이건 회사 재산이잖아. 지적 재산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뭐 내 맘대로 이렇게 누굴 주거나 이러면 곤란해. 내가 교육용으로만 참고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부탁해서 받은 건데 내 맘대로 하기가 좀 그래요. 알겠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추가해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